여러분, 만약 국가정보기관이 당신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캠핑카 안에 소화기로 위장한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실제로 2015년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하혁명 조직 수사를 명목으로 캠핑카 내부에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1심 유죄가 어떻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반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의 통신, 비밀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과 그 극적인 결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정원 수사관 최 씨 등은 지하혁명 조직 관련 유급 정보원 씨로부터 상부 조직원들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을 방문한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수사관들은 정보원 씨가 조직원들과 가질 예정이었던 총화, 즉 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확인 절차를 녹음할 목적으로 캠핑카 내부에 소화기형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정보원 씨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씨와 떨어진 상부 조직원 일행 4명의 사적인 대화가 약 5시간 동안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 씨 등 국정원 수사관 4명은 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혐의,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밀 녹음 장치의 무작위, 녹음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며 정반대의 판결, 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소심과 대법원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정보원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씨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려 했을 뿐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최소한 피고인들에게 씨가 참여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심은 씨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씨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했습니다. 왜 정보원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특히 그 증인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더 꼼꼼히 따져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원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월급과 격려금을 받아온 유급 정보원이었고 관계가 끊어지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씨가 국정원에 앙심을 품고 경제적인 보상이 좌절되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진술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되자 법원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인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 문제 등이 논의된 흔적은 있었지만 정보원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정보원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음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씨가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비를 설치했는데 예상과 달리 씨가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의 사적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정보 수사 활동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특히 금전적 대가나 이해관계가 얽힌 정보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판단일 뿐 국가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려 한 행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증인의 신빙성 붕괴로 귀결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 이 극적인 반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